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후반부로 들어와서 우리 토론대회 스피치로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던 우리 김태희. 그때 토론대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고3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쵸? 올해 고3 되는 친구, 고2 때 맞아요. 단위 참석해가지고 맞아요, 고3이 되게 많았는데, 어때? 태희는 어떻게 시간이 됐어? 고3인데. 네. 어때? 네, 제가 또 이제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반 친구들도 많거든요. 저도 국제반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이제 SAT나 AP 이런 다른 국제교육과정이랑 커리큘럼을 네,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기숙학원 같은 데 가지는 않고 그렇지,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수능 공부를 하진 않고 또 저는 마침 이제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전공이나 이런 쪽도 철학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또 와서 서원 구경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현장 경험이기 때문에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공을 바꿨어? 이 토론 대회 때문에? 네네. 아, 그러면은 태희야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좀 궁금하네 진짜. 네. 어떻게 이걸 신청하게 됐어? 일단 저희 왜 요즘에 헬조선 약간 이런 얘기 그치.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유행어 같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또 국제반 친구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막 빨리 공부해서 한국 떠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진짜 우리나라 너무 망했어.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조금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이유를 들어보면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는데 그냥 앞에선 그렇구나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사 수업을 배우면서 좀 우리나라가 진짜 되게 대단한 나라구나, 좀 멋진 나라구나. 내가 이거를 잘 몰랐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대회가 있다 하고 딱 퇴계학 토론대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또 관련된 어른들도 많으실 거고 좀 배울 만한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워낙 토론대 자체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신청을 토론대회를 좋아하는 학생, 네, 아주 알겠어. 토론대회 좋아하는 걸로 일단 알았어. 사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학 읽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또 왜 저희 약간 만화책이나 이런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다양한 카테고리 있어도 항상 막 역사 막 이런 것만 달아있을 정도로 좀 호불호가 좀 확실한 아이였는데 또 저희 엄마가 철학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랑 항상 또 기사 읽는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막 사회 문제 얘기하고 이런 시간 가지는 걸 좋아했어서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서 원래 고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사회학 혹은 약간 경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 동아리 중에 피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 UN 오스트리아 본부에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어떤 단체 대표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환경부 대표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환경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가 그때 이렇게 영어로 발표 준비하고 가서 되게 다양한 각국 인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오니까 에너지공학이라는 데 되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환경 문제를 에너지로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래 문과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맞아요. 그 계기로 다시 이과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한 거네? 근데 제가 원래 정말 호불호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공부 진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마음이 돌려진 거야?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한 2학기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의 말까지 계속 막 과학 공부도 하고 막 대회도 계속 나가보고 실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막 공부를 좀 해도 하나 공부하면 다른 거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과학은 또 협업이 중요하잖아. 맞아요. 너무 중요한데 또 이 외골수 같은 그런 친구들도 조금 있어서 협업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되게 힘든 상태였던 건데 잘 모르고 그냥 계속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다른 친구가 있어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구나. 참고
그냥 내가 잘 배우고 있는 과정이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약간 흥미였는데 점점 갈수록 왜 좀 김상욱 교수님 같이 정말 과학을 잘하시는데 원래 그쪽 전공이셨는데 인문학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있어도 원래 인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과학을 잘하시는 분은 보기 드물잖아요. 아니 근데 네. 태희 너같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네. 제도권 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방향을 틀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태희는 그래도 국제고니까 네, 맞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수업을 듣고 그걸 참여해 보면서 중간 정도쯤 와서는 강박적으로 좀 인문학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인문학을 잘하기는 쉽지만 인문학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과학을 잘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해내야 돼 이런 강박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던 시점에 마침 과학 대회를 좀 하던 게 끝까지 좀 다 마무리가 됐고 이 다음에 왔던 게 이제 퇴계학 토론대회였는데 여기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되게 과학 대회는 항상 매 순간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되고 계속 좀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막 좀 잘하고 있나?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고 했을까요? 저는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좀 너 조금 좀 위태로워 보인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스스로는 내가 힘든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 이제 대회 와서 퇴계학 토론대회 와서 그냥 좀 이야기해보고 같이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또 옆에 어른들 말씀 좀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힐링이고 네, 위로고 좀 나로서 좀 인정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퇴계 토론대회에서 태희 봤을 때 전혀 그런지 몰랐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되게 밝게 얘기하고 그래서 전혀 몰랐어. 근데 여기서 그 오기 전에도 약간 공부를 하고 오고 그치 네. 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른들이 대해주는 태도 그다음에 아이들 친구들 만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좀 포근하고 그다음에 나를 나로서 있게 해주는 어떤 뭔가 편안함이 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 계기를 해서 전공을 철학으로 바꿨구나. 네, 맞아요. 그 이제 토론 대회를 계기로 좀 잘 못하는 거를 계속 좀 잡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좀 재밌고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왕 하는 거 그냥 재밌고 잘하는 거. 상도 받았겠다. 그렇지. 이제 약간 그렇게 해보자. 좋아. 그러면 그래도 토론 대회 최우수인데 우리가 그 3분 스피치 할 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볼까? 전체 주제가 본선 주제가 이제 소원 선인다라고 태계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착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인 건데 이게 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교육 수준이나 어떤 생활 수준이 더 개선이 되었는데도 이게 더 착한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논해보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은 요즘 애들은 착한다고 하면은 되게 좀 덜 떨어진 영악한 걸 오히려 더 좋아하지. 맞아. 저희 안 그래도 막 약간 착하면 호구 맞아 된다고 여우 같은 게 뭐가 나빠 맞아 이런 그런 말들이 내 이기심만 챙기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또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태도나 가치들이 많이 좀 퇴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저는 좀 큰 테마를 현대사회의 인간성 퇴색 약간 이런 걸로 잡고 이야기를 좀 꾸려나가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네. 분명히 뭔가 다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더 좋아졌는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그러면은 발전된 무언가에서 기술이나 이런 기술적인 무언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왜 그럴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SNS였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사실 장점이 있잖아요. 그치. 네, 되게 뭐 빠르게 정보도 볼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이게 양날의 검이니까 뭐든지 그만큼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현대사회가 저희에게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으로서 뭔가 살아남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이 빨리빨리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SNS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의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면 빨리빨리도 충족이 되고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성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분명히 비판적 사고도 잘 되는데 그걸 점점 잊고 이걸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기능이 약간 퇴색된다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SNS의 발달로 인한 성찰의 부재 성찰의 부재 네, 첫 번째 이유로 잡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니체의 이야기에서 조금 영감을 얻어가지고 니체가 이제 인간이랑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이제 동고가 아니라 동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 정말 인간다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동고라고 하는 게 좀 고통에 동감하는 거. 근데 이 동락은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동고는 친구가 성적 못 받았다고 하면 너 되게 안타깝다.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약간 이런 거고 동락은 나보다 친구가 성적을 잘 받았어도 되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동락인데 사실 저희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질투하고 배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상 안 되듯이 내 친구 나보다 성적 더 잘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선하다라는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왜냐면 실천 방안까지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의 그 주제였어가지고 제가 청소년 나름대로의 주제로 또 이게 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봤던 건 제 봉사활동을 조금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 교복 봉사도 해보고 그 병동 같은 데 가서 연주도 해보고. 교복 봉사는 또 뭐야? 그게 그냥 교복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복 정리하고 이렇게 네,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응대하고 되게 다양하게 해봤어요. 여러 가지. 제가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정말 막 교육봉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봉사활동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는 진짜 약간 봉사 시간 따야지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서 오는 어떤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그런 거에서 함께 기뻐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연주 봉사 같은 거 다닐 때 많이 느꼈는데. 그럼 무슨 악기를 다루는데? 제가 플룻을 오, 그래. 네, 9년 정도. 오래 했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봉사 끝나고 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연주 좋았다고. 주로 어디 가서 그럼 연주를 해드려? 여러 가지 병동에 가봤는데 가장 최근에 갔던 데는 안병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네네, 연주를 해주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막 다들 좀 처음에는 특히 안병동이 더 그랬던 것 같은, 좀 기력 없게 내려오세요. 좀 귀찮게 왜 하지? 이런 느낌도 있고. 힘든데 왜 내려오래? 이런 느낌 오시는구나. 전체 방송을 이제 내려오세요. 학생들이 연주해준답니다 하니까. 근데 듣고 나서 연주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꼭 해주러 오라고 그때까지 꼭 있겠다고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조금 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힘들 때 그런 거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또 되게 유명한 그 이발소 아저씨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토론대회 때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발소 아저씨가 계신데 이분도 그냥 소시민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렇게 이발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뭔가 자기가 좀 힘들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오히려 가게 됐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하시게 되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동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치로 넘어가는 그 상태가 돼야지 그 선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봉사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재능 기부 활동 같은 거를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봉사 활동과 어떤 동락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좀 약간 단기성 하루라도 이렇게 재능 기부 활동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게 실천 방향으로 얘기한 거야. 네, 이렇게 좋지 않을까. 문제점으로는 성찰의 부재. 그다음에 또 동고가 아니라 동락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동고만을 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 정말로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네. 그런 같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주면 이 친구가 재밌다 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되게 쉽게 나도 즐거워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재능 기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청소년들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한국식 교육은 수능이 다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고 이런 어떤 활동의 어떤 그런 그 영역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수능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태희가 그래도 국제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고 대학에서 지금 인문학이 없어지고 철학과가 지금 없어지고 그래서 대학을 가더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어진 지금에 그래도 이렇게 퇴계학 토론대가 있다는 게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좋은 어른들과 좋은 또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전공도 바꾸고 네.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기회에는 우리가 다음에 혹시 태희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굉장히 그 성숙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그 공부의 방향성과 뭐 이런 것들 변화된 모습을 또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태희가 영어권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 그 한국적 철학에 관해서도 계속 이어가면서 앞으로 한국 철학을 서양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아, 그치, 태희야?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그럼 우리 무성선으로 가서 네. 우리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할까? 우리 정업도 왔으니까 소개도 해보고. 네. 자, 그럼 우리 가보자. 가자. 자, 그럼 저희 또 무성서원에 왔어요. 네. 이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에요. 네. 9개의 서원 중에 이 무성서원이 가장 독특한 서원이야. 왜냐면 이 서원들이 대부분 외딴 곳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마을 안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먹을까 서원의 기능이? 일단 제사를 드리는 선현들께 제사를 드리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비들이 공부하는 맞아 강학. 네. 맞아. 근데 이 두 가지인데 그 제사를 지내는 대상을 할 때 대부분 학자들을 네.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무성서원은 이 지역을 잘 다스린 그런 행정가들한테 이 배양을 한 굉장히 독특한 서원이야. 그리고 또 이 무성서원에 들어올 때 조건이 있어. 벼슬 공부를 하면 안 돼. 우리처럼 수능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럼 여기 못 들어와. 어떻게 하면 마음 쓰는 공부를 할까?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서원이야. 그럼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볼까? 네. 서원에 늘 있어야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혹시 태희야? 서원에 늘 있어야 되는 나무가 있어. 서원에 늘 있어야 되는 나무. 뭘까? 은행나무. 맞아. 어떻게 왜 은행나무지? 그 공자께서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절에 가면 보리수나무 얘기하듯이 그래서 여기 은행나무가 있고 또 향나무도 있잖아 저기 옆에. 네. 왜냐면 배양할 때 향을 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시고 또 땅에 술을 부어가지고 또 땅에 계신 또 신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그 흠양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고 이제 저기 무성서원 저 서원을 보면 다 뚫려 있잖아. 네. 그래서 저기 뒤에 사당이 보이잖아. 네. 실은 다른 서원들은 다 막혀 있어. 왜 그런 거죠? 글쎄 왜 저기를 다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서원만은 유일하게 다 뚫려 있는 유일한 서원이야. 9개 서원 중에서도. 여기 비석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비석? 병원년이 몇 년이야, 세희야? 1906년. 1906년 맞아. 네. 1906년에 최익현 선생이 네. 의병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 무성서원에서 무성서원의 그 아까 우리 그 규당 네. 그쪽 계셨던 그 김영자 상자 어르신이 그럼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제 창의 기적비 그래서 이 의병을 열었던 그래서 기념하기 위한 비석을 세워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1906년에 의병을 일으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성서원이 이제 6.25 때도 그렇고 모든 집결지 어떤 그래서 이게 기념할 만한 어떤 비인 것 같아. 우리가 그 해외 선교사들이 네.
그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 되게 독특했던 게 사람들이 뭘 버르면 그걸 막 다 쓴대, 호탕하게. 근데 또 문제는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의로운 일이 있다. 그러면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기부한대. 그래서 이거 왜 저러지? 자본주의식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의로움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이번에 그 LA 산불 날 때도 한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들 하고 잃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정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비인 것 같아. 그럼 우리 사당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 네. 가자. 저희가 이제 우리 박세희 양, 우리 김태희, 우리 마지막 우리 무성서원에 모셔진 7분의 선현들에게 우리 그래도 인사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가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선현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꿈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됐으니까, 그치? 네. 앞으로 더 우리 삶이 의미 있는 그리고 살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앞날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 그치? 네. 그리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은 못 봐도 여덟길 앞에 있네. 여덟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 구